자, 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에 매매할 종목들 있어요. 단타반은 2차 매수가 잘 확인하시고 전후권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뭐예요? 오늘은 이거 지금 일반 회원님들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공개로 열어놨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열어놨다고. 일단 코스닥은 그래도 보합 출발했어요. 그죠? 코스피는 개파락, 소폭 개파락해서 끌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목표가 다시 다 설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목표가 대응들 하시고요. 단타반 시장이 오전에 조금 하락 출발을 해서 끌고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을 했죠. 그다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출발한 거예요. 이제 미증시 윗골이 달린 거에 감안해서 본다면은 그래서 오전에 바로 나가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오후장 되면서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오전에 장 초반에 좀 버티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만, 바로 나가기보다는 조금 소화하고 나서 움직임이 또 있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오전 9시 반까지는 시장 분위기 좀 체크하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뭐 오늘 흔들렸다 움직이든 그냥 현재권에서 소화하고 가든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 좀 늦게 걸었으면 못 살 수도 있죠. 아까 20원 다 체결되던데요. 한호가라도 위에서 사세요. 못 샀으면. 좀 따라가. 늦었잖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좀 방송을 더 많이 할 생각이에요. 방송이 필요할 때가, 시장이 마냥 좋으면 뭐 방송 필요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 버리고 그럴 때 방송의 힘이 아무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올해 또 방송을 또 쉬어봤고 하니까 방송을 좀 스케줄을 좀 짜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오전에 공개로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점심 때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중타반 방송 진행하고요. 오후 방송은 VIP 전용으로 방송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오전장 종목들이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죠. 혼조 보이고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없다 말씀드렸고, 혼조 보이고 조금 더 많이 흔들렸다가 돌리든 조금 현재권에서 소화하고 돌리든 중요한 건 돌려 나온다. 종목별로 다 머리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고 보여지니까 자신감들 갖고 그렇게 대응들 하고 계세요. 제가 녹화를 해서 중요한 또 시황 같은 경우는 우리 무료 회원님들도 볼 수 있게 다 제가 오픈을 해놨으니까 내용들을 좀 보시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뭐 VIP 회원님들이 아니더라도 뭐 이해하실 겁니다.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는 제가 그렸던 그림 내에서 지금 가는 거고,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을 한번 훼손했어요. 뭐 훼손도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한번 하루 이틀 정도는 훼손이 들어오는 흐름도 최악으로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 시장이 이제 앞으로 하락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되돌렸죠. 하루 만에 되돌림이 나왔고 오늘자 지금 출발을 보합 출발했는데 글쎄 사실 뭐 개파락 출발해서 끌고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보합 소폭 플러스 출발했기 때문에 오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소화를 했다가 장중에 다시 끌고 나오는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 극도로 지금 현재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거는 뭐 없으니까 이제 시장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징후 몇 가지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자 9시 지금 15분인데 9시 30분까지 조금 시장 체크하고 뭐 별거 없으면은 주말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있겠습니다. 자, 9시 34분입니다. 일단 오전장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혼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좀 빠졌죠. 뭐 깊게 빠진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의 어떤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조금 이 정도 흐름으로만 소화를 해줘도 아마 뭐 장중에 완만한 회복으로 진행되면서 종목별로도 좀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 조금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빠지면 좀 아무래도 좀 피곤해지는 거고 이 정도 선에서 소화를 해준다면 뭐 괜찮아지겠죠. 지난번에 이탈했던 코스닥의 저점대가 현재권입니다. 한번 코스닥 바닥을 여기서 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게 했던 위치가 바로 여기죠. 요 포인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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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 거잖아, 그죠? 깼는데 바로 돌렸죠,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또 사수가 되면 시장은 또 빠르게 움직인다, 상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몇 가지 있었던 이슈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이건 제가 매일 뭐 보여드리는 건데, 특이사항으로 체크해드릴 거는 경기 선행지수 5월달 거 확정치가 발표가 됐죠. 역시 예상대로 안 좋아요. 그죠? 지금 뭐 올해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내내 좀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1월달 사이에서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재차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경기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친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 증시 내지는 우리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과 한국 이쪽에 묶어서 동아시아권을 조금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끼친 게 있고 지금 이제 지난번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6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 안에 무조건 끝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만 그 안에 몇 가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더 출렁거리는 거고 별 얘기가 없으면 바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해결되니까 그죠? 약간의 더 변동성이 걸리든 그냥 돌리든 간에 어쨌든 돌아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잘못된 오판, 주가를 하락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판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매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의 어떤 결과는 일단 매도를 해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진행된 내용들을 좀 보면은 트럼프가 400억 달러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좀 해결이 됐으면 더 심플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시진핑이가 맞받아 쳐버렸죠. 똑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1, G2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 이걸 가지고 계속 끌려갔으면은 이제 우리 증시 내지는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바로 2천억짜리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협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 이후에 카드를 만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1,5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보복 관세를 매길 수가 없거든요. 다른 어떤 형태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지금 만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G1, G2 간에 말 그대로 자존심 싸움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는 수출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과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고 미국이 한 15% 되니까 거의 40% 넘는 규모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G1, G2에 우리가 거래하는 무역액인데 얘네 둘 사이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완전히 뭐 새우등 터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이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식으로든 둘 다 죽는 어떤 결과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 해결 국면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해결됐다 이런 얘기 없었죠. 근데 이때 당시 이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뭡니까 중국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하이테크 산업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오늘 어저께 주말 동안에 금요일 밤이었나 뉴스 나왔던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 사실상 중국 투자 제한 구상 철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있다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막 증시도 영향을 끼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공격적인 카드 이제 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전쟁을 할 거면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더 강한 카드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걸 봤더니 막 증시가 출렁거리고 막 언론에서 막 집중 포화하고 그죠?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몇 가지 이슈가 금토일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GM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고 명분은 필요하니까 그것이 이유가 정말 자국 산업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제 위안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패권이 강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당시에 당장의 어떤 명분은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싸움을 벌였는데 GM은 이제 멕시코 가겠다. SUV 생산을 멕시코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할리데이비슨 생산지 유럽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인디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도 생산지를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말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왔던 자국의 기업들이 배신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무역 전쟁이 자신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철강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런 거 다 뭘로 만듭니까? 철강으로 만드는데, 그죠? 자국에서 만들면 손해거든. 30% 정도 원가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무언에 이게 일이 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 더 늦춰지면은 진짜 이전이 되니까. 이전 가고 또 여기서 이제 그나마 트럼프 러스트벨트의 지지층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대두 가격입니다. 대두 가격이 지금 트럼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최근 몇 주간에 대두 가격이 완전히 개폭락을 했어요. 107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860불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떨어진 거예요? 한 20% 넘게 빠졌죠. 25% 정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지금 뭐 이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 겉보긴 좋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자신한테 피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지지자들이 지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다 무언의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가 400억 불의 관세를 매기겠다. 거기에 중국이 바로 응하지 않고 뭐 다른 액션을 취한다면 2천억 불 더 늘린다. 내지는 뭐 다른 어떤 걸 하겠다. 뭐 엄포는 났는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냐라고 봤을 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이슈는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내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최대 이슈가 됐던 거고, 오늘, 내일 모레 시간이 하루 이틀 D-Day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건 점점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까지 지수 아까 좀 체크 좀 더 봅시다. 일단 오늘 오전에 조금 더 출렁거리는 모습은 있어요. 그죠? 뭐 내일도 오늘 밤에 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더 격화된 모습보다는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스탠스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하면서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번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도전하지 않겠나. 도전이 들어와야죠. 이 자리 도전이 들어와서 넘어가 주면 이제 거의 무역 분쟁 끝났다 이렇게 인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종목별로도 빠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앞으로 계속 빠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반등 못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인식만 좀 소멸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시장 해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북 관련된 이슈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폼페이오가 북미 회담을 한다고 하죠. 7월 6일 날. 그다음에 어저께 앤드류 킴하고 김영철이 판문점에서 협상을 했다. 이거는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기 때문에 사전 어떤 조율을 하는 거죠. 미리 사전 조율을 해놓고 그때는 근데 뭐 크게 뭐 이슈될 만한 게 없고,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는 그 뭐예요, 전사자 송환하는 거 있잖아요. 유해 송환하는 거, 그거 뭐 관련해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장, 엔진 실험장을 폭파하는 그런 일정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또 이러고 하고 또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9월 정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좀 더 굵직한 내용들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광을 재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런 좀 눈에 들어오는 뉴스 중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관광객을 제한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이 안에서 이 얘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북한의 어떤 살 길을 아직 뭐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열어줘 버리면은 또 원흉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된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공격적인 어떤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여기서 북한 입장에서도 더 나은 어떤 환경으로 가려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뭐 단순히 엔진 실험장 이런 거는 쇼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핵탄두를 좀 빼가지고 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ICBM을 미국으로 넘긴다든지 뭐 그런 액션들이 이제 좀 취해지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좀 실체가 어떤 북핵 폐기에 대한 실체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에 그런 액션들이 취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또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런 일정들 사소한 일정들이 주가에는 반응을 할 거라고 봐요. 물론 기대했던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거 평화 협정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종전 선언이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나오면 좋고 나오면 뭐 주가 다 날아가겠죠. 근데 굳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일정들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은 제한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흔들리는 게 어제 금요일자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 좀 빠지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고 아직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러다가 또 오후장 되면서 또 스물스물 또 아래꼬리 잡고 끌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대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근데 오늘, 시장이 바로 반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편입했던 단타 종목들도 약간 눌리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전에 강한 상승보다는, 살짝 조금씩 눌려 나오는 형태인데,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고, 장 후반 한번 되돌림 파동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좀 빠지는 건 다 좋아요. 오전장에 빠지는 건 오히려 좋다. 요즘에는 오전에 좀 들어 올리다가 오후장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그랬어요. 그거 피곤한 거야, 그게. 오전에 살짝 흔들려 놓는 거는, 뭐 나쁜 거 없습니다. 장중에 다시 회복하면서, 끌고 나가주면 되니까, 단타 종목들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일단 오전은 이 정도로, 아마, 종목별 움직임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고, 이따가 뭐 10시, 11시, 포인트에서 다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대기해 주시고요. 일단 오전 제가 앞으로 방송을 오전에는 이렇게 오픈해서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일주일에 못해도 3회 이상, 오픈을 해놓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오후장은 VIP님들 전용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장 중간에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중타반 회님들 방송을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타반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먼저 움직이는데요. 자, 이거 2차 매수 됐죠? 최저가 왔습니다. 14,500원. 200원부터 차익을 일단은 한다 생각하고 매매 대응을 진행하세요. 지금 시장이 바로 나오는 시장은 아니니까 올라오면 일단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하시고 뭐 수익 극대화 남겨놓으면은 오늘 하단만 안 깨지면 버틴다 생각하고 오늘 하단이면 여기죠.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버틴다 생각하고 2차가 체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똑같은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전장에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밀렸어요. 오늘 조금 예상보다 좀 많이 흘러내려서 일단 지수 모양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선물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자, 선물 차트가 지금 자, 전일 조금 하단부를 살려 나오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전신 저가를 좀 갱신하는
전일의 저가까지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 차트만 봐서는 이 차트가 오늘 오후장에 좀 회복이 들어오나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차트만 봐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늘자에서 좀 버텨내거나 아니면 좀 돌려치거나 오전에 좀 소화하더라도 오후장에 좀 돌려치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좀 하단이 깨지면서 일단 하루 이틀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놓고 좀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종목별로 투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패닉셀이거든요. 어, 거의 묻지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어, 종목의 성격을 여하고 패닉셀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닉셀 이후에 들어오는 상승은 반등은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점이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기왕이면은 지난주 한번 흔들렸을 때 투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 흐름이라면 내일까지도 이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오전까지도 그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오늘 해외 증시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해외 증시가 지금 상해 지수가 좀 다시 열린 다음에 소폭 조금 반등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상해 증시가 강하게 돌려 친다든지 아니면 오늘 미증시에서 좋은 얘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돌려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이 바닥을 딱 찍은 것이냐 이걸 확신하기에는 현재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이번 주 안에 지수의 바닥은 나온다.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일 수도 있고 이런 내일일 수도 있고 그죠? 이번 주 주초가 됐든 지난 주 후반이 됐든 이번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어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저점을 훼손했다가 빠르게 좀 회복이 들어왔어요. 현재권에서 좀 소화하는 과정을 좀 중간까지 좀 볼 생각이고 상해 지수가 좀 체크 좀 봅시다. 상해도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점심 휴장 이후에 다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죠. 얘가 지금 올라온 게 여기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얘도 조금 더 내려와 버리면은 우리 증시 반납한 것처럼 반납이 되는데 상해 증시는 바닥을 거의 쳤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무튼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간에 바닥을 확실히 쳤는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니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거의 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증시가 오늘 저점을 깼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상해 증시도 같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하루 이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고 다소 조금 피곤한 흐름인 건 분명한데 종목들이 예를 들어 오늘 7, 8%씩 빠졌는데 내일 다시 10%씩 빠지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내일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4, 5% 정도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종목별로 반등, 오후장에 나오는 반등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지수 바닥이 지금 완벽하게 찍히진 않았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아쉽네요. 오늘 지수가 좀 바닥을 확인하고 오후장에 좀 살려 나오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니까 끝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 단타 종목 좀 편입했던 종목들은 그러니까 끌고 가는 중타반 종목들은 어쩔 수 없어. 오늘자 좀 주가 빠지는 거는 참아내야 됩니다. 패닉셀인데 다른 거는 몰라. 패닉셀에서 던지면 안 돼요. 패닉은 바꿔 말하면은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누구는 패닉에 손절매를 치고 매도를 하지만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급격한 반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오늘 만약에 바닥을 치는 거였다면 종목들별로 뭐 하루 이틀 더 보유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일도 흔들릴 수 있으면 내일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그거는 이제 종가까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물론 오늘 단타 종목 4종목이었는데 하나는 뭐 오전에 날라갔고요. 이건사를 매도했고 그다음에 3종목 남았는데 끝까지 좀 보고 전략을 드릴게요. 아무튼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대단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 힘든 시장인데 잘 이겨내 봅시다 이거. 오늘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시장에 뭐 추가적인 뭐 악재가 나왔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시간이 못 박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완화되는 스탠스가 취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공포의 극대화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뭔가 더 큰 문제가 터지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이런 어떤 흐름을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뭐 사실 뭐 도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완화되고 있어요. 스탠스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부분들이 아까 오전에 다 설명드렸죠.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완화됐습니다. 자, 일단 선물이 지금 진정을 못 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선물이. 아마 내일도 제가 방송 열 거니까, 내일도 마이크 열어 놓을 테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마이크 열어서 힘들하고 같이 시장을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힘든 시장을 같이 좀 견뎌 보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은 견뎌야 돼.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손절매 치고 뭐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우리 시장이 마감되고 밤에 뭔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간밤에 뭐 얘기가 좀 나오거나. 자, 선물이 일단 종가까지 최대 압박을 받고 있네요. 종가 신저가를 좀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아무튼 피곤합니다. 일단 중국 상해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되돌림 포인트가 나왔던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30분 남았는데 투매 나올 것 같네요. 종목들 별로. 30분 남았는데 이 분위기면 이건 이제 여기 물론 지금 투매가 다 나왔습니다만 덜 빠진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싹 다 오늘 투매가 마무리 좀 짓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이 오후장에 반등이 좀 주어질 걸로 예상할 법한데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흐르니까 신저가 아닙니까? 밑에 지지권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죠. 신저가라고 하는 점에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한 7, 8%, 10%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야 뭐 더 빠질 자리가 뭐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뭐 조금 덜 빠졌던 종목들에서도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는 이제 패닉 셀이 더 나와 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깔끔해요. 종목별로 한번 싹 정리가 되면 음, 오히려 더 깔끔하다. 지금 시장에 빠지는 게 대북주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40%에서 많이 빠진 종목은 60% 빠졌죠. 고점 대비 올해 상반기 고점 대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어요. 몇몇 뭐 전기차 섹터 몇 개, 뭐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뭐 예외적인 종목 몇 개,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지금 시장 전반이 지금 다 같이 우수수입니다. 장 후반까지 계속 투매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묻지마 매도입니다. 상해 지수가 결국엔 상해 지수도 신저가를 좀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무역 분쟁이 진정되지 않았다. 일단 그렇게 좀 인식을 받고 있는 것 같죠.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를 매길 것이다. 추가 관세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미국이 오늘 더 센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감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밤에 봅시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뭐 내려올 자리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올해 1월 달 말 해가지고 2월 초 해가지고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고 이제 추세대를 좀 꺾고 내려왔다. 추세 중요한 추세 상단부를 꺾고 내려왔다. 그 자리에서 움푹 패웠다가 반등을 좀 줬다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투매가 나왔는데 어 많이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면 요 길이만큼 빠지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번에 이 길이만큼 빠지기보다는 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주초 모으면 뭐 대충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지수가 뭐 하락폭이 그렇게 깊어져 봤자 이렇게 깊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했는데 거의 뭐 마디를 거의 다 채웠어요. 지금 26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까지 250포인트 빠진 거죠. 250포인트 뺐고 2470포인트에서 250포인트 뺀 거니까 어, 2220이죠? 2220 거의 다 왔네요, 그죠? 50포인트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빼면 요 마디 크기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이 종목들도 투매도 많이 나왔고, 악재가 어느 정도는 좀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 변동성이 있고 나서 얼추 종목들별로 그리고 지수도 그렇고 좀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좀 거치지 않겠나 봤는데 결국엔 좀 저가를 깨면서 뭐랄까요 공포의 어떤 극점을 조금 더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아마 오늘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면 뭐 오늘 해외 증시가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은 뭐 불보듯 뻔하죠. 그리고 미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오늘 새벽에 뭐 미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을 한다면 내일 우리 증시까지도 영향을 줄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무역 분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준다면 미증시가 이제 하락하다가도 또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바라진 않을 거예요.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걸린다는 것은 오늘 해외 증시도 미 증시도 오늘 급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미 증시가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또 추가적인 급락이 이 무역 분쟁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의 길들이기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쇼.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이걸 설명드리면서 왜 무역 분쟁을 일으켰을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다. 중국의 길들이기. 근데 이거보다 지금 당장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좀 읽자면은 정치적 속셈에 의한 쇼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쇼를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는 뭐 현재까지는 그랬다 치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 이 어떤 무역 분쟁이 커지는 게 좋을 것도 없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타격으로 좀 돌아오게 된다면 증시도 급락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던 기업들도 밖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농산물 러스트벨트의 어떤 지지자들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실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면 지지율은 지금 당장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커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도 둘 다 서로 완전히 뭐 피 보는 어떤 파국의 어떤 현장으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완화된 스탠스가 오늘 밤이라도 나와준다면 아마 언제든지 드라마틱한 반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오늘이 아니라는 당장이 안 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장중에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이렇게까지 급락한다기보다는 좀 버텨주는 모습만 나와줘도 이번 주 초에 우리는 이제 최대한 버티고 있다가 완화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반전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좀 흔들어 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증시 쪽에서 뭐 좋은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미증시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먼저 선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아마 하락 출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 이후에 당겨져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여기가 거의 클라이막스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거의 뭐 투매 형태로 좀 진행이 됐고요. 막판까지. 종가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물량들이 더 나와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4, 5% 빠졌던 것도 그냥 7, 8%, 8, 9%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진행됐어요. 중국 증시도 오늘 어저께 금요일 날 잘 올라왔었는데 그죠? 잘 올라왔었는데 분봉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거 다 되돌려 버렸어요 오늘. 그죠? 3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바닥치고 이렇게 들어왔던 거 여기 넘어가야 이제 쌍바닥을 완성하면서 돌려 세우는 건데 2850포인트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소폭 보합 출발해서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 신저가 갱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공포였던 극점 구간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타 종목 할 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종가에 한 종목씩 좀 사인을 드렸고 다만 이제 어저께 편입했던 종목은 그냥 로스 전략을 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타는 그냥 끌고 가는 거고 참아내는 거고 단타는 주고받고 해야 돼요. 내일 오전에 한번 체크 받고 다른 어떤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전에 제가 마이크를 열게요. 님들 내일 일찍들 오시고 내일 한번
반전 스토리가 나와주는지 확인받아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